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제가 왜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이 많다고 하냐? 이 사회가 원칙과 질서와 법이 잘 지켜지는, 즉 말하자면 옳은 것을 옳다고 얘기하고 틀린 것을 틀리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이 사회는 좋은 사회, 밝은 사회가 된다고 믿습니다. 내 편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모두 옳고, 내가 지지하는 정치인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모두 지지하고,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이 아닌 상대편 또는 상대방이 하는 일은 다 틀려먹었고, 다 비판해야 되고, 욕해야 되고, 막말해야 되고, 이러한 원칙이 통하는 사회라면 이 사회가 옳은 사회, 밝은 사회, 건강한 국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내 자식이라도 장단점이 다 있게 마련입니다. 다만 단점을 장점으로 만들고자 하는 노력, 그것이 좋은 사회를 만드는 과정 아닐까요? 이러한 관점에서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원칙을 지키고 법을 지키고 하는 기준, 내 편이기 때문에, 우리 당이기 때문에, 또 나를 끔찍이 지지하고 나에게 알랑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판단한다면 그러한 대통령을 좋은 대통령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몸에 좋은 약은 쓰다 했습니다. 이 말을 우리는 누구나 다 맞는 말이야 오라 그러고 다 100이면 100, 만이면 만 사람들이 다 고개를 끄덕끄덕입니다. 그러면 몸에 좋은 약이 쓰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정치에 반영을 하고 생활에 반영을 하고 사회에 반영을 할 것이냐, 이 방법론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방법론이 내가 활용할 때 다르고 상대방이 활용할 때 그 기준이 다르다면 그것이 바로 사회를 혼란하게 만드는 일이죠. 때문에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나에게 쓴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소중하다고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대통령인데 천하의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쓴소리를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마음을 비운 청렴한 사람이라고 일단 판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권력을 다 쥔 1년에 700조 가까운 예산을 가지고 있고 모든 인사권을 가지고 너 여기 가서 앉아, 너 마음껏 돈 벌어먹어, 너 권력 누려, 그리고 이러한 인사권을 쥐고 있는 사람 앞에서 당신 틀렸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비판하는 사람은 마음을 비우고 진짜 이 사회를 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대통령이라면요. 이 국가의 모든 권력과 돈을 쓸 수 있는 권한과 인사를 할 수 있는 이 권한을 다 가진 사람이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바르게만 가면 되죠. 나에게 잘하는 사람은 사적으로 있을 수 있어요. 자식들이 다 있어도 뭐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냐고 하겠지만 안 아픈 손가락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있습니다. 다만 그 안 아픈 손가락을 누구라고 판단하느냐는 지도자로서의 굉장히 중요한 덕목과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은 누구여야 하냐면 약자, 자식들 중에서도 특히 능력이 딸리는 사람, 이 사람을 안 아프게 생각하고 잘 돌봐야 되지 않습니까? 힘있고 강한 사람을 안 아픈 손가락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으로서 저는 자질이 없다 생각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나에게 잘하고 나에게 아부하는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나라는 망합니다. 대통령도 망합니다. 퇴임 후에 감옥 가는 이유가 별거입니까? 내 편을 가득 챙겨서 그들로 하여금 대통령을 등에 업고 비리를 끄떡 저질러가지고 뱃속을 챙겨가지고 배가 터지도록 먹은 결과가 대통령이 나중에 감옥 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나라의 불행은 정말 국민들은 우수하고 똑똑하고 근면하고 열심히 사는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이 이렇게 4분 5열 돼서 찢겨서 조각보가 된 것은 제대로 된 리더십을 가진 대통령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그게 대한민국의 불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됐을 때 하늘이 내려버렸구나. 정말 이 진보 좌파 정권에게 나라를 맡겼다가는 우리나라는 몇 년 한 것은 망할 것이라는 그런 불안 초조감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뽑히는 과정과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서 됐다 하고 한숨을 쉬었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낮은 거, 저는 지지율 낮은 것도 이해를 했습니다. 왜? 진실이 통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가머니설, 입에 발린 거, 인기 발언, 포퓰리즘 정치는 지금 당장은 먹힐지 모르지만 진실이 통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낮은 거 별로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다시 오르고 있는 거, 윤석열 대통령의 원칙이 지금 서서히 통하기 시작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속한 국민의힘에도 이와 똑같은 잣대로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민의힘 당대표를 뽑는 과정에서 물론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진실이고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대통령이 국민의힘 당대표를 뽑는데 물론 음으로 양으로 영향력이 있겠죠. 없을 수가 없습니다. 왜? 아까 얘기했듯이 모든 700억 가까운 예산과 인사권을 몽땅 쥐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을 쳐다보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럼 대통령이 어떠한 시그널을 내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당대표 선출을 불과 얼마 안 두고 당대표 선출 룰을 바꾼다?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가만히 있으면서 국민의힘에서 뽑힌 당대표와 당정협의를 열심히 하면 됩니다. 누가 됐든 간에. 대통령 마음에 드는 사람을 꼭 당대표로 뽑아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갖는 순간 저는 불행이 잉태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을 반대하거나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국민의힘에서 뽑힌 당대표와 대통령이 후에 긴밀하게 당정협력을 하면 됩니다. 뽑히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100% 당원 투표로 뽑아야 된다는 그런 시그널을 줬다면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거는 불행이 잉태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대통령 뚝심, 원칙, 이것을 언젠가는 저는 평가받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전 국민의 아버지가 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됩니까? 아픈 손가락, 나를 반대하는 손가락, 나를 반대하는 사람, 이들에게 더 다가가고 이들과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적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리더 아닐까요? 그것이 리더의 능력 아닐까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냥 놔둬도 내 편입니다. 하나라도 나를 반대하는 사람을 같이 어깨동무해서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지도자, 최고 지도자로서의 덕목이며 리더십 아닐까요? 이런 관점에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은 이러시면 안 됩니다. 같이 망하는 길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